스미소니언의 기술박물관 그 5번째 이야기, 국립항공우주박물관 부제로 영광의 전당에서 메시지형 전시로의 움직임입니다. 1976년에 개관한 국립항공우주박물관, 영어로 National Air and Space Museum은 국립미국 역사박물관과 견주는 스미소니언의 또 하나의 기술박물관입니다. 스미소니언은 일찍부터 항공학, 천체물리학, 인류학에 주력을 해왔습니다. 미국이 세계의 항공기술을 리드해온 점을 생각하면 스미소니언이 항공박물관을 지니는 것은 당연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국립항공우주박물관은 그 전사부터 최근의 에노라 게이 논쟁까지 스미소니언이 정치적 존재라는 것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먼저 미국 항공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라이트 형제의 플라이어호, 라이트 형제와 스미소니언 간의 알력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스미소니언 3대 총재 랭글리는 저명한 천문학자, 우주 물리학자였습니다. 그는 스미소니언의 캐슬 옆에 실험실을 세워 유인 항공기 연구를 했지만 이 유인 항공기는 당시 주류 항공기였던 비행선과 달리 공기보다 무겁습니다. 실험 비행은 실패로 끝나서 랭글리의 명성에 치명타를 입었습니다. 마침 같은 날, 즉 1903년 12월에 라이트 형제가 플라이어호로 유인 비행에 성공을 했습니다. 라이트 형제의 비행기 성공의 열쇠는 주 날개의 뒤틀림, 워핑 터크였고, 발명가들은 이것을 둘러싸고 심한 터크 논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 인물 커티스도 이들 발명가들 중 한 사람이었고, 자신의 보조 날개를 개량해서 라이트 형제의 터크에 도전장을 냈습니다. 커티스는 랭글리의 설비를 이어받아서 항공기 개발을 이어갔습니다. 커티스에 의해 개량되고 강력해진 랭글리호가 1914년에 성공했기 때문에 스미소니언은 세계 최초 유인 비행기는 플라이어호가 아니라 랭글리호, 이 랭글리호는 개량 전에는 유인 비행에 성공하지 못했지만 스미소니언이 랭글리호라고 주장을 했고 최초의 유인 비행기라는 이름표를 붙여서 전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스미소니언과 라이트 형제는 심각한 적대 관계가 되었습니다. 1925년에 라이트 형제는 플라이어호를 스미소니언이 아닌 런던 과학박물관에 연구 보존하기 위해 보내버렸습니다. 훗날 화면 속 인물인 스미소니언 총재 에봇이 스미소니언의 잘못을 인정하고 1942년에 공식 사죄를 발표했습니다. 이듬해 오빌라이트는 플라이어호를 워싱턴 미국 국립박물관에 워싱턴에서만 전시하기 위해 기증한다라는 뉴스를 남겼고, 그의 사후 플라이어호는 미국으로 되돌아왔고 1948년부터 스미소니언에 전시되었습니다. 1920년대 이후 스미소니언의 공해산업부가 화면 속 인물 가버는 항공기의 역사 기념물을 수집하려 노력했습니다. 화면 속 인물 린드버그의 스피릿 오브 센트 루이스 호의 수집은 그 성과 중 하나였고 1928년에 이것이 전시되었을 때는 공해산업관에 매우 많은 관람객이 방문했습니다. 스미소니언의 항공기 보존 공장인 실버힐에 위치한
가브시스란 그의 이름을 따서 붙인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을 경험한 미 공군 관계자들은 공군의 중요성을 사회에서 인정받으려 했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기체를 수집해서 보존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화면 속 인물 공군 사령관 아놀드는 제2차 세계대전에 참가한 군용기를 보존하기 위해 종전 후 필요 없게 된 군용기 공장을 활용할 생각이었습니다. 그의 구상은 항공기의 모든 종류, 즉 민간기도 군용기도 모두 수집할 계획으로 추진되었습니다. 국립항공박물관법이 1946년에 제정되었지만 예산은 없었습니다. 시카고 근교의 더글라스사, 현재 보잉사 공장에 에노라 게이 홀을 포함한 육군 군용기가 수집되었고, 한국 전쟁으로 이 공장이 바빠지자 컬렉션은 워싱턴 근교인 실버힐로 옮겨졌습니다. 스미소니언의 원래 랭걸리 실험실 예트에 항공기용으로는 비교적 소규모인 시설이 조성되었습니다. 1950년대에는 라이트 형제 비행 50주년 기념 행사가 열리면서 항공박물관 건설 캠페인이 열렸는데 이것도 결실을 맺지 못했습니다. 몰 지구의 용지를 항공박물관 건설에 사용할지 연극 음악당 건설에 사용할지 논쟁이 있었습니다. 아리아의 전당은 결국 몰 지구에서 떨어진 케네디 센터로서 세워졌습니다. 스미소니언 자체가 국립항공박물관 계획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1964년에 스미소니언 총재가 된 리플리는 국립항공박물관이 교육보고뿐만 아니라 항공역사 연구기관이 될 것을 강조했습니다. 1957년 스푸트니크 쇼크를 경험하고 머큐리 계획의 우주선 프리덤 7호와 프렌십 7호가 스미소니언에 기증되었습니다. 1963년 항공기 전시회는 267만 4천 명이 관람했습니다. 1964년에 스미소니언 이사회는 국립항공우주박물관을 조언했지만은 국가 예산이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1966년에는 존슨 대통령이 이 박물관 건설 신축 법안에 서명을 했지만 연방의회는 예산을 주지 않았습니다. 1969년 6월 아폴로 11호의 달 착륙으로 상황은 상당히 바뀌었습니다. 달의 돌이 스미소니언에 전시된 첫 한 달에 관람객은 20만 명을 넘었습니다. 같은 해 11월에는 항공우주박물관 건설을 인정받으려 했지만 1966년에 연방 상원은 베트남 전쟁 비용이 감소할 때까지는 국립항공우주박물관 예산을 확보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마지막으로 돌파한 것은 화면 속 인물인 초보수파 상원의원 골드워터였습니다. 대통령 선거에 공화당 후보로서 출마해서 낙마한 뒤에 그는 미국의 위협으로서의 항공 우주를 찬미하는 신전을 조성하려는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마침내 국립항공우주박물관의 실현이 정해지고 건설 공사가 1972년에 시작되었습니다. 개관은 1976년 7월 1일이었습니다. 관장에는 화면 속 인물 아폴로 11호 우주비행사 콜린스가 취임했습니다. 개관 후 한 달 동안의 입장객이 1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이해 크리스마스 휴가철에는 28만 명이 방문을 했고 내부의 혼잡을 피하기 위해 한때 입구를 폐쇄할 정도였습니다. 1981년 무렵에는 5만 명 가까운 인파가 입장하는 날도 있었습니다. 이 박물관은 루브르 미술관과 나란히 아마도 세계에서 가장 관람객 동원수가 많은 박물관일 것입니다. 외국인 관람객도 많았습니다. 연간 입장객 수는 약 1000만 명입니다. 크리스마스 날을 제외하고는 연중 무휴이기 때문에 매일 3만 명 정도가 방문하는 셈이 됩니다. 이 박물관이 앞서 이야기한 조합을 가지고 있고 회보 에어앤스페이스를 연간 6회 발행하고 있는 것을 봐도 인기가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화면 속 그림은 화보입니다. 개관 후 약 10년 동안 국립항공우주박물관은 항공기술의 발전 전시와 항공기의 복구에 주력했습니다. 항공산업을 은퇴한 기술자들이 자원봉사자로서 이곳을 지원해 왔습니다. 워싱턴 DC 근교 메릴랜드주 실버힐에는 국립항공우주박물관의 보존 복구 공방인 가버 시설이 있습니다. 히로시마의 원자폭탄을 투하한 B-29 에누라 게이도 가버 시설에서 복구되었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설명을 하겠지만 2003년에 워싱턴 근교의 달래스 공항에 이 박물관의 항공 분관이 개관했습니다. 국립항공우주박물관은 스미소니언의 의사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도 전쟁, 냉전, 우주개발 경쟁의 결과로서 등장했습니다. 단적으로 말하자면 국립항공우주박물관은 군과 보수파가 맞는 것입니다. 스미소니언의 국립항공우주박물관은 항공우주와 미국의 영광을 결부시켜서 전시하고 있습니다. 화면 속 그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영광을 직접적으로 거론하는 박물관은 스미소니언의 박물관으로서는 이곳이 유일합니다. 그러나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전반에 걸쳐서 국립항공우주박물관에도 대학에서 과학사를 전공한 인재들이 들어오게 되었고 오로지 영광을 강조하는 전시 이외의 것들도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화면 속 인물 크로치는 새로운 세대의 큐레이터 사례입니다. 최초의 흑인 비행사 같은 전시나 서부전선은 이상 없다를 사용해서 세계대전의 비참함을 묘사한 전시도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1960년대 국립역사기술박물관에서 나타난 변화와 비슷합니다. 이 변화는 항공공업 출신자들과 역사 연구자인 큐레이터들과 알력을 낳았습니다. 이곳에서의 전시는 미국과 항공우주개발 찬양에서 반차별이나 반전운동까지 있습니다. 스미소니언으로서는 영광의 찬양이 고조되어 배회주의의 저주를 받는다면 스미소니언의 존립에 먹구름이 끼일 수 있습니다. 미국 군이나 보수파 등 외부 인사들이 본다면 그들의 노력으로 완성된 신전의 영광이 한 사람의 연구자의 메시지에 점령되는 것을 허락할 수 없을 것입니다. 미국의 영광을 확인한 이 박물관은 베트남 전쟁 패전에서 화가 난 미국 국민을 안도시키는 장소였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국립항공우주박물관은 이러한 모순된 장소였고 나중에 설명할 에누라 게이 논쟁과 같은 사건이 생기는 밑바탕이 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과학센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